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아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NBA도 이제 시즌 개막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약 전체 일정의 4분의 1이 벌써 지났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NBA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슈퍼스타들의 리그다. 뭐 안 그런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제 개인적으로는 농구, 특히 NBA는 슈퍼스타와 대립을 이뤘던 모든 대상들은 거의 다 축출되는 리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한 팀에 13명, 14명, 15명이 있지만 또 플로어를 밟는 선수는 5명밖에 되지 않고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는 가장 적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선수 한두 명이 갖는 그런 영향력과 파워가 엄청납니다. 이 슈퍼스타들의 영향력이 뭐 아주 선하게 발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약간은 좀 갸우뚱하게 되고 와, 이 정도면 갑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예시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조엘 엠비드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에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일단 몸 상태 좋지 않고요. 물론 뭐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뭐 과도한 비난은 금물이겠습니다만 이 선수가 뭐 10년, 11년 뛰면서 NBA 통산 출전 경기가 450경기가 안 돼요. 그 말인 즉슨 한 경기, 한 시즌당 42경기 정도 뛰고 있습니다. 출석률이 50%인 선수인데 그런데 또 굉장히 입은 잘 놀리죠. 그런 면에서 좀 비호감 스택을 많이 쌓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엔비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필라델피아 구단이 엔비디의 부상 정도를 발표할 때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통제 및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비드가 구단 PR팀 만나서 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무릎이 완전히 고장이 나 있고 한 2달 못 뛰는데 그냥 계속 데이투데이로 갑시다. 뭐 혹은 3주 뒤에 뭐 재검진인데 일주일 뒤에 검진 가고 그때부터 그냥 1일 부상자 명단으로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고 그 다음에 또 필라델피아의 뭐 지역 기자들, 비트라이터들이 항상 제일 먼저 묻는 건 조엘 엠비드의 몸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엘 엠비드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오고 맨날 지각하고 하니까 뭐 소식을 들을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엘 엠비드가 팀이 자신의 부상 정도를 대중들에게 알릴 때 이 정도 이범위까지는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 네, 뭐 놀라운 뉴스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싶으면서도 조엘 엠비드를 제외하고 사실 이런 류의 뉴스가 생성되는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내 부상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특이한 뉴스여서 이게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이전에 야, 역시 엔비디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라커룸 발언, 타이리스 맥시가 조엘 엠비드는 사사건건 늦는다 뭐 이 이야기부터 해서 이 카일 라우리가 주도했던 팀 미팅의 내용들이 유출됐었죠. 그런데 또 루머에 따르면 조엘 엠비드가 이 라커룸 발언을 외부에 고발한 그런 내부 인물을 찾고 싶어 한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건 뇌피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People close to Joel Embiid think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조엘 엠비드의 생각을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엠비드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도이긴 한데, 일단 조엘 엠비드를 비롯해서 사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팀 자체 미팅이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고 이게 엄청나게 뭐 뉴스가 되는 걸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루머에 따르면 닉 너스 감독이 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닉 너스 감독은 제가 봤을 때 통제권도 썩 좋지 않고 카리스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전략 전술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물론 폴 조지와 엠비드가 빠졌죠. 맥시도 햄스트링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이 선보이는 농구가 얼마나 재밌고 기발합니까? 근데 닉 너스 감독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널스 감독이 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조엘 엠비드가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루머도 조엘 엠비드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뜬금없이 빅3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애미의 이 빅3가 결성됐을 때 사실 마이애미는 거의 공공의 적이었죠. 퍼블릭 애너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새로운 팀 행선지를 밝히는 과정도 좀 그랬었고, 또 알고 보니 이미 뭐 작당 모의를 해서 마이애미에서 모이는 거를 다 이제 판을 짜놨기 때문에, 야, 20대 전성기의 선수들이 지금 별다른 도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사실 르브론이나 웨이드, 뭐 보시 개인 팬 혹은 마이애미 히트 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뭐 르브론 제임스는 팬 라일리 회장과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와 함께 미리미리 이제 이 로스터를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형 FA였고 디시전서를 통해서 본인의 행선지를 밝힌다고 했었는데, 여러 후보들을 뒤로 하고 결국 내 재능을 사우스비치, 남쪽에 있는 해변 마이애미로 가져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애미행을 발표했었죠. 그 당시에 뭐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주, 뭐 애크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저지 불태우고 밟고 뭐 완전히 그냥 르브론 제임스가 거의 뭐 역적이 됐었는데, 자, 그 과정에서 뭐 드웨인 웨이드, 기존의 마이애미였고 또 마이애미행을 결정했었던 크리스 보쉬와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미 그 전부터 팀을 결성하기로 논의가 끝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프런트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선수가 빅3라는 이 팀을 만든 거나 다름없었죠. 이거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가 기존에 마이애미에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인 거죠. 슈퍼스타 한 명의 존재감이 빅3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팬 라일리의 그런 결정도 있었겠죠. 만약에 마이애미가 썩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거나 약간 믿음지 않았더라면 원래 이 세 명은 시카고 불스에서 모일 생각이었죠. 그런데 결국 팬 라일리 회장도 승부수 띄었고,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빅3 구축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애미는 또 두 번의 챔피언 반지를 거머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슈퍼스타들이 선수 영입에 관여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매직 존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팬 라일리 감독 오기 전에 뭐 놈 닉슨이라는 또 선수와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또 팀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고,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죠.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시카고 불스의 이 제리 크라우스 단장과 필 잭슨 감독, 또 제리 크라우스 단장과 스카티 피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 복귀했을 때 그때 마이클 조던은 계속 1년 단년 계약만 맺었어요. 그리고 팀에 조건을 내걸었죠. 나는 무조건 필 잭슨과 있어야 되고 스카티 피펜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명만 떠나더라도 나는 시카고 불스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 불스 구단주 입장에서는, 또 불스 단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필 잭슨 감독이 꼴보기 싫고 스카티 피펜을 진짜 울대뼈를 치고 싶은데 조던 떠나면 그냥 시카고 불스를 망하는 거였으니 결국 울며 과자 먹기로 마이클 조던의 부탁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3연패. 그리고 97-98 시즌 끝나자마자 보란듯이 뿔뿔이 다 해체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슈퍼스타 한 명이 갖고 있는 위력은 뭐 르브론 이전부터, 마이클 조던 이전부터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카림 압둘 자바 역시도 미러캣에서 LA 레이커스 떠났던 과정은 결국에는 뭐 선수 파워가 컸기 때문에 빅마켓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브로니 제임스를 영입한 것도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아빠이기 때문이죠.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데 이 브로니 제임스가 과연 NBA의 지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굉장히 준수했었고 지금 둘째 아들인 브라이스보다도 더 랭킹이 높았는데 심정지 사고 이후에
기량, 그 다음에 드래프트 순위, 그 다음에 모든 또 기대감이 급락했어요. 네, 그러면서 원래대로라면 브로니 제임스는 NBA에 지명을 받지 못했겠죠. 자, 하지만 아버지가 레이커스, 그리고 아버지가 또 FA 계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로니 제임스와 함께 1+1 느낌의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리고 보통은 2라운드 55순위 선수에게 정식 계약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주나요? 투웨이로 주죠. 그런데 브로니는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보장된 건 2년이지만 이 모든 건 사실 브로니 제임스의 기량만 놓고 본다면 NBA 근처도 못 가지만, 왜냐하면 지금 G리그에서도 못 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NBA 선수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르브론 제임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자, KBL 감독들조차 KBL 감독들이 이제 서머리그를 보러 간단 말이죠. 여름에 라스베가스로. 딱 보더니 야, 얘는 KBL에서도 절대 뛸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은 그냥 맹목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그 브로니 제임스의 기량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혹평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 55픽으로 LA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제가 미국을 직접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레이커스 토론토 경기가 가비지로 가면서 브로니 제임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비지로 딱 들어서자마자 정말 크립토닷컴 아레나에 모인 모든 팬들이 브로니 제임스의 이름을 연호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이게 우리나라였더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됐고, 뭐 예전에 허재, 허운 사건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논란은 나왔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물론 레이커스 홈구장이긴 했지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 이게 또 르브론 제임스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들이 아빠와 함께, 퍼플 앤 골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 자체가 이 레이커스 팬들에게는 엄청난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르브론의 영향력이 결국 아들의 드래프트 픽, 그리고 NBA 역사를 새로 쓰는 부자가 처음으로 한 코트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선수 영입은 당연히 에이스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 같은 경우에는 구단 수뇌부의 결정에 정말 최소한으로만 참여하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스테픈 커리도 이런 유형의 선수를 영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낸다고 하죠. 드레이먼드 그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러셀 웨스브룩이 덴버로 왔는데 니콜라 요키치가 러셀 웨스브룩을 정말 강력하게 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성기는 지났죠. 레이커스, 클리퍼스 거치면서 단점이 점점 부각되고, 대신에 몸값은 싸졌으니 덴버 너게츠처럼 샐러리가 완전히 막혀있는 팀 입장에서는 웨스브룩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덴버 너게츠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저냥 몸값은 싸지만 또 야투는 떨어지고, 대신에 지금 덴버 너게츠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또 훌륭한 유형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니콜라 요키치가 강력하게 원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게츠의 인사이더인 이 해리슨 윈드라는 양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건 니콜라 요키치가 엄청나게 웨스브룩을 덴버로 오게끔 뒤에서 푸시했다. 그만큼 웨스브룩을 강력하게 원했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너게츠 인사이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낭설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덧붙이기를, 니콜라 요키치가 정말 웨스브룩과 함께 뛰고 싶어 했는데, 함께 뛰고 싶어 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웨스브룩을 원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구단 수뇌부가 러셀 웨스브룩을 데려옵니다. 그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지크나지가 얘기했어. 지크나지가 저는 경기를 잘 못 뛰고 있고 4년 32밀 진짜 개꿀인데요, 웨스브룩 영입하면 어떨까요? 바로 뺨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로 그냥 죽방 날라와요. 그런데 요키치기 때문에, 슈퍼스타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곧바로 웨스브룩을 데려온 거죠. 자, 그리고 선수와 감독 간의 파워 게임은 NBA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씁쓸했던 사례가 데런 윌리엄스와 제리 슬로안 감독이죠. 이 제리 슬로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의 감독상만 받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또 다른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라 생각을 해요. 유타 재즈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농구도 잘 하셨고요. 시카고 불스에서 영구 결번됐었거든요. 유타 재즈에서 존 스타크턴, 칼말론 키워냈죠. 그 이후에 데런 윌리엄스, 또 카를로스 부저, 정말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데런 윌리엄스라는 아주 이 싹수가 노란 친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파워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리 슬로안 감독이 나가리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리 슬로안 감독과 친했던 밀러 구단주가 사망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걸 보더라도 스타 선수와 감독이 싸우면 거의 그냥 10중 90은 감독이 나가리가 돼요. 그런데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야, 제리 솔런 감독이 정말 일평생을 유타 재즈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정말 우승만 없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준우승 2번, 그리고 수많은 유타 재즈의 농구를 완전히 건립한 분인데, 그렇게 젊은 놈과 파워 싸움에서 밀려서 나가는 걸 보고, 야, 진짜 NBA에서는 스타 파워가 엄청나구나.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고작 데런 윌리엄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데런 윌리엄스도 그 이후에 유타 재즈에서의 생활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봤던 장면 가운데 가장 좀 씁쓸한 그런 장면이었고, 또 데이비드 블랙 감독, 블랙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럽 무대에서 엄청나게 명망을 쌓았던 인물인데, 클리블랜드 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잘렸습니다. 일단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서 클리블랜드 동료들이 데이비드 블랙 감독의 지도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한창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동부 최상위권이었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르브론 제임스의 입김이 들어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200%예요. 왜냐하면 데이비드 블랙 감독이 작전 지시할 때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는 장면들도 많았었고, 그냥 결이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터란루 감독을 데려왔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으로 증명을 한 거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뭐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NBA 선수 출신인데 야니스 아르토쿠보를 비롯해서 미러키 선수들로부터 신임을 잃었죠. 좋은 성적 거두고 있었는데 잘렸어요. 그리고 닥 리버스 감독 와서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죠. 슈퍼스타가 싫다 그러면 구단 수뇌부는 감독한테 바로 그냥 해고 통지 날려요. 그게 NBA입니다.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가 앉혔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바로 스티브 내시죠. 그 전에는 누가 있었나요? 지금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케니 애킨슨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듀란트와 어빙의 정치질로 그 양반은 잘렸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원했던 인물은 NBA 선수 출신인 스티브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폭망했죠. 슈퍼스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감독으로 앉혀서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스티브 내시 감독은 정말 무능함으로 일관하다가 잘렸고, 케니 애킨슨 감독은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지만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다시 한번 빛을 발했고, 이번에 클리블랜드 가서 본격적으로 또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독과 선수가 싸워서 파워 싸움에서 감독이 밀려서 좌천되고 잘리고 이런 경우가 뭐 부지기수죠. 유독 또 NBA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스타들의 영향력이 좀 나쁜 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게 바로 로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로드 매니지먼트는 부상이나 개인 사정 같은 피치 못할 사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휴식 차원. 일정 너무 빡셌어. 그 다음에 무릎이 작년에 수술 받았는데 지금 뛸 수는 있는데 근데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 일을 일컫는데, 이 로드 매니지먼트의 창시자는 저는 카와이 레너드라고 생각을 해요. 카와이 레너드가 무릎 부상 이슈 때문에 이제 백투백 경기에 결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LA 클리퍼스 시절에도 닥 리버스 감독이 레너드는 건강한데 오늘 뛰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였죠. 이 로드 매니지먼트의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이 이 선수의 결장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로드 매니지먼트는 감독과 그리고 그 팀과 선수의 자유죠. 자, 하지만 이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게 어느덧 성행해 버렸어요. 조엘 엠비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단순히 디디나 플레이가 아니라 슈퍼스타들이 부상이 아닌데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리그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존 스탁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존 스탁턴은 NBA에서 출석률이 98%가 넘는 선수입니다. 진짜 미쳤죠. NBA에서 19년, 20년 뛰면서 그냥 총 빠진 경기 수가 말도 안 됩니다. 유타 재즈에서 보낸 시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82경기를 다 뛰었어요. 진짜 미친, 정말 엄청난 출석률이죠.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팬들이 농구를 보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해서 게임장에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냥 하루를 쉬어버린다?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캔드릭 퍼킨스도 선수들의 로드 매니지먼트는 팬들에게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관객인 나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왜냐? 로드 매니지먼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휴식을 취하며 경기는 언제 할 건데,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언제 시간이 가능해서 플레이를 하는 건지도 도대체 모를 일이다. 완전히 잘못됐다고 본다.
캔드릭 퍼킨스가 진짜 입만 열면 헛소리라지만 저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조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늘이 엄청나게 기다려왔을 날인데 나는 그 팬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플로어를 밟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카와이 레너드가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서 NBA가 약간 정규 시즌이 좀 경시되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도 올렸었잖아요. NBA의 흥행이 지금 점점 둔화되고 있고 NBA가 지금 망하는 건가? 자, 이런 컨텐츠를 찍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레딧 댓글을 봐도 그 다음에 또 저희 조코피TV에 달린 댓글을 봐도 NBA가 더 이상 정규 시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그냥 정규 시즌 대충대충 하고 4월부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플레이오프 때는 좀 볼만하지. 정규 시즌 안 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로드 매니지먼트와도 분명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조코피TV 구독자분들 모시고 경기장 가잖아요. 경기장 갔을 때 저나 하나투어 담당자가 제일 걱정하는 건 당연히 부상 때문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냥 휴식차 쉬어간다. 오늘 뛰지 않는다. 다 풀이다. 퀘스천어블도 아니고 그냥 뛰지 못한다라고 나와버리면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겨났다? 좀 아쉬울 수 있죠. 자, 물론 로드 매니지먼트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NBA 사무국도 65경기 이상을 뛰어라. 그래야지 정규 시즌 MVP, 올 NBA 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17경기 연속 빠지지 말고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17경기 이상 빠지면 각종 수상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로드 매니지먼트가 결국 많아졌기 때문에 NBA도 칼을 빼든 거잖아요. 그리고 한 팀에서 스타 선수 2명이 같은 경기에 동시에 쉴 수 없다. 이것도 규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드 매니지먼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이 NBA라는 경기의 활동량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백투백 일정부터 그 다음에 과거처럼 42분을 뛰는 선수가 사라진 게 현대농구는 활동량이나 그 다음에 달리는 거리 자체가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또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선수들의 몸 상태나 그 다음에 부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매니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런 무분별한 로드 매니지먼트가 정규리그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 리그 흥행에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냐. 이거는 그냥 구단 차원에서 선수 차원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댓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온도들을 봤을 때 팬들이나 리그 관계자들 모두 다 이 로드 매니지먼트, 특히 과도한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저도 90년대 때만 하더라도 알렌 아이버슨, 라트레스 프리웰 40몇 분씩 뛰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건 결국에는 다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경기 내에서의 출전 시간 관리가 돼야 되지 이렇게 로드 매니지먼트 하면서 진짜 10몇 경기씩 빠져버린다? 이거는 저는 NBA라는 브랜드를 좀 스스로 그 상품 가치를 낮추는 꼴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각종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런 사이클이 있긴 합니다만 NBA는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은퇴했을 때 엄청난 위기에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가 앞으로 뛸 올 시즌 포함해서 2년, 2년 반, 3년의 시간 동안 지금 대중들이 NBA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싸그리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슈퍼스타들의 나쁜 영향력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아까 선수 영입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감독과 스타의 파워 싸움? 이거는 그냥 어느 집단, 어느 조직에서나 다 있는 일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상으로, 내 부상 정도로 대중이나 언론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또 과도한 로드 매니지먼트로 정규리그 자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NBA가 과연 지나치게 스타들이 좌지우지하는 리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은 아니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좀 길게 찍긴 했는데 그리고 너무 좀 진지하게 찍긴 했습니다만 또 이런 내용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화요일 11시 10분에 242호 시즌 NBA 프런트코트 티어 시리즈로 라방을 11시 15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함께 놀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